네, 오전에 그 판다스에 있는 read CSV 파일, read CSV라고 하는 함수를 두 가지 정도로 사용을 저희가 해봤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그냥 read CSV 다음에 파일 경로, 또 두 번째로 사용했었던 거는 read CSV 함수의 첫 번째 아규먼트는 파일 경로를 주고요. 두 번째는 name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줬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해봤었는데 요거 문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는 판다스 홈페이지예요. pandas.pydata.org. pandas.pydata.org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시면은요. 여기서 그 도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가 판다스의 전체 홈페이지 첫 페이지예요. 첫 페이지. pandas.pydata.org. 여기는 이 첫 번째 페이지에 검색바가 따로 없고요. 아마 밑으로 이렇게 가도 아마 없을 거예요. 없고. 네, 첫 페이지에 요거 책 소개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 판다스 개발자 웨스 맥킨이 자기가 쓴 책인 거고요. 뭐 다른 책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책들도 있고. 여기에서 도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서치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여러분 아까 사용했었던 read CSV 하고서 함수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우리가 사용할 때 pd.read CSV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pd는 판다스를 줄여서 쓴 별명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문서를 보시면 돼요. 이 문서를 보시면 되고 파라미터 개수가 정말 엄청나죠. 예, 파라미터 개수가 엄청납니다.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실 때마다 문서를 찾아보시거나 이 페이지에서 문서 찾아보시거나 뭐 검색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첫 번째 파라미터 이름이 너무 좀 길게 되어 있어요. file path or buffer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얘는 그 파라미터 이름 안 쓰고 그냥 포지셔널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넘겼고요. 그래서 read CSV에서 첫 번째 아규먼트는 파일 이름이다. 파일 경로다. 파일이 저장되어져 있는 경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별표가 있죠. 별표가 있으니까 이 두 번째 그 다음부터는요. 반드시 이 파라미터 이름과 함께 아규먼트를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아규먼트들입니다. SAP라고 하는 것도 있고, 델리미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 헤더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죠. 네임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드릴 파라미터들도 있고, 어, 차차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필요할 때마다 곧 하나씩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우선 우리가 오전에 사용했었던 게 네임스였잖아요. 여기 이렇게 쭉 이게 파라미터즈라고 하는 곳을 보시면 되겠죠. 파라미터들 이렇게 되어져 있고 네임스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시퀀스를 쓰면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시퀀스는 리스트, 튜플, 배열, 딕셔너리, 배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옵셔널이니까 선택사항이다라는 뜻이고요.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라고 하는 거겠죠. 여기에는 뭘 주는 거냐, 밑에 설명을 보면요. 시퀀스, 리스트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컬럼 레이블을 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컬럼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컬럼 레이블들로 이루어진 시퀀스, 컬럼 이름들의 리스트, 컬럼 이름들의 배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뭔가 설명이 좀 더 있어요. 뭔가 설명이 더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파일이 헤더 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names라고 하는 걸 사용하려면 그런 뜻이에요. names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명시적으로 header equal zero라고 넘겨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설명에 대한 거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CSV 파일,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서 CSV 파일 1번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CSV 파일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그 파이 데이터 GitHub에 CSV 1번, ex1번.csv 파일이에요. 그죠? 로 파일을 보시면요. 파일의 첫 번째 행이 컬럼 이름이잖아요. 컬럼 레이블들이죠. 컬럼 레이블들이 있는데 얘를 A, B, C, D라고 하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얘를 컬럼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컬럼 이름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는 실제로는 두 번째 줄부터죠. 얘가 데이터로 생각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헤더라고 한 파라미터도 같이 넘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먼저 코드를 작성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그 주석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EX1번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요거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어떻게 만들 거냐면 pandas.read csv 그 다음에 우리 EX1번 task라고 만든 거 있잖아요. task. 자, 얘를 주고요. 얘를 주고 그 다음에 names 속성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똑같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리고 메시지 이렇게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에러는 없어요. 그죠? 에러는 없고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출력해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컬럼 이름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이 파일에 있었던 첫 번째 줄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행이 되어버렸죠. 그쵸? 자, 여기서 인포를 해보시면요. ex1번 언더스코어 df 점 인포 모든 컬럼의 값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 자, 왜 오브젝트가 됐을까요? 얘가 문자열이죠. 그러면 문자열과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은 한 가지 데이터 타입만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A를 정수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1은 문자로 생각할 수도 있고 정수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값들을 공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문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행이 사실은 컬럼의 레이블이었었는데 우리가 컬럼 레이블을 직접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컬럼의 이름들을 직접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read CSV는요. 첫 번째 줄부터 데이터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문자열과 숫자들이 섞여 있을 때 그럼 그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첫 번째 행은 제거하고, 그죠? 첫 번째 행은 제거하고, 파일의 두 번째 행부터가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의 행이 되도록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게 문서에 나와 있었던 헤더를 0으로 지정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바꾸시고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현재 셀부터 아래쪽에 있는 모든 셀까지를 다 실행하시려면 컨트롤 F10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하는 결과가 됐죠. 음. 데이터 프레임은 5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요. 컬럼의 이름들은 우리가 네임 속성에 지정한 값들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행은 딱 3개를 가지고 있어요. 0번 행부터 2번 행까지. 그리고 앞쪽에 있는 4개의 컬럼은 숫자들로만 이루어진 인트 컬럼이고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컬럼은 문자로 이루어진 오브젝트 컬럼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거죠. 맞아요? 이때 이 숫자 0의 의미는요. 줄 번호예요. 그러니까 행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파일에서 행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 행번호 뭐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0, 1, 2, 3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헤더 이퀄 제로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헤더를 안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0번째, 인덱스 0번째가 헤더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부터는 데이터다라고 read CSV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얘가 헤더인데 데이터 프레임으로 들어갈 게 아니니까 얘는 그냥 자동으로 제거가 되는 거예요. 헤더라고 지정한 것들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헤더가 2줄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는 그 값들을 여러 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이따가 아마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위쪽에다 텍스트 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판타스의 with CSV 함수의 names 파라미터. names 파라미터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레이블, 컬럼 이름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컬럼 이름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언제 사용하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CSV, 기본적으로는 CS 파일에 컬럼 레이블, 컬럼 이름이 없는 경우. 다시 얘기해서 파일의 첫 번째 행부터, 첫 번째 줄, 첫 번째 행부터 데이터인 경우. 그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CSV 파일의 첫 번째 행이 컬럼일 때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CSV 파일의 첫 번째 행이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이 컬럼 이름이더라도 어, 인 경우에도 그 컬럼 이름들을 우리가 원하는 이름으로 설정, 재지정하기 위해서 음, 음,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음, 이때는 뭘 어떤 파라미터와 함께 사용하셔야 되냐면 헤더 이퀄 제로라고 하는 파라미터와 함께 사용하셔야 돼요. 이걸 써주는 이유는 파일의 첫 번째 줄이 헤더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위해서 이런 파라미터를 함께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그렇게 그 문서에 설명되어져 있는 거를 그냥 썼어요. 문서에 설명되어져 있는 거를 그냥 쓴 겁니다. 별로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를 보시면 이 1번 파일인 경우에 0번 인덱스에 있는 행, 다시 얘기해서 파일의 첫 번째 줄, 파일의 첫 번째 줄이 헤더니까 이거는 그 헤더를 건너뛰어라라는 뜻이고요. 어, 0번 인덱스에 있는 행은 건너뛰어라 그런 뜻이고 대신에 얘를 그 컬럼 이름으로 사용해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얘는 파일 경로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read CSV를 사용하시기 전에 그 CSV 여러분들이 그 어디선가 가져오겠죠. CSV 파일을 뭐 웹에서 다운로드를 받던가 아니면 공공 데이터 포털 같은 데서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뭐 그런 식으로 CSV 파일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CSV 파일을 직접 보셔가지고 컬럼 레이블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그런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공공 데이터 포털 같은 경우에는 그 CSV 같은 것들을 내려받기를 할 때, 다운로드를 할 때 아마 그 CSV 파일에 있는 각각의 컬럼들에 대한 설명들이나 그런 것들이 또 문서로 제공이 될 수가 있어요. 파일에 뭐 컬럼 이름이 있다거나 아니면 각각의 컬럼들은 뭐 어떤 데이터 타입이고 어떤 값들을 예로 갖고 있다거나 그런 설명 문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런 파라미터들을 설정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그 두 번째 파일에 대한 그런 예제였었고요. 자, 이번에는 보통 CSV라 그러면 값들이 쉼표로 구분되어져 있는 경우에요. 그런데 값들이 쉼표 이외의 다른 글자들, 특히나 만약에 공백으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인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확장자가 CSV일 수도 있고 TSV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TXT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값들이 공백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여기서 GitHub예요. 요거는 계속 제가 열어둘게요. 파이데이터북 examples의 폴더에서 이번에는 몇 번째를 볼 거냐면 여기 세 번째를 볼 겁니다. EX3번 TXT. EX3번 TXT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로 파일을 직접 볼까요? 로 파일 직접 보시면은요, 여기 공백이 있어요. 그리고 A, 여기 공백이 있고요. B, 여기 공백이 있고 C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공백들은요, 탭으로 입력된 공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스페이스바로 그냥 여러 개 줄 맞춰가지고 넣은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형식은 딱 예쁘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쵸? 자, 이거 보시면 어떤 테이블이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런 테이블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죠? 행이 몇 개고, 행이 네 개고, 컬럼은 몇 개인? 컬럼 3개인 테이블. 그 앞에 있는 얘네들은 뭘까요? 행의 인덱스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행에다가 레이블을 직접 넣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행 번호는 자동으로 0, 1, 2, 3이라고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행마다 레이블들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은 값이 몇 개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없어요. 두 번째 줄부터 값이 네 개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모든 값들이 뭘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값들이 중간에 공백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쵸? 한 개 이상의 공백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전체가 다 공백이고요. 여기는 이만큼이 공백이고요. 여기도 이만큼 공백입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아마 공백이 한 칸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마이너스 부호가 없는 경우는 공백이 두 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컬럼 레이블들과 행 레이블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은 행은 4개, 그리고 컬럼은 3개인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자, 요거를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주소를 복사를 하세요. 위쪽에 있는 주소 복사하시고, 얘가 EX 3번이었죠. 자, 이번에는 변수 이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 3번, 패스. 그리고 문자열 따옴표 넣어주시고, 따옴표 안에다가 복사한 파일 이름을 넣어주세요. 자, 실행하시고요.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보겠습니다. EX 3번. 이번엔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DF라고 할까요? 자, 일단 그냥 한번 해볼게요. read CSV라고 하고 얘를 그냥 EX 3번 패스. 아무 옵션 아무것도 없이 파라미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에러가 안 나죠? 실행했는데 에러가 안 났어요. 에러가 안 났죠? 그죠? 자, 그럼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나 볼까요? df. 행은 몇 개고 컬럼은 몇 개인 데이터 프레임일까요? 행은 4개가 맞아요. 행은 4개가 맞아요. 컬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중간에 쉼표가 없기 때문에 구분자가 없었던 거예요. 값들 간의 구분자가 없었던 거예요. CSV라고 하는 게 콤마를 구분자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콤마를 구분자로 사용하겠다. 그죠? 근데 콤마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뭘로 생각했다? 하나의 하나의 값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값은 뭐가 될까요? 문자열인 거예요. 문자열. 인포 한번 볼까요? EX 3번 df.info. 네. 죄송합니다. info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행은 4개가 있다고 되죠. 하나, 둘, 셋, 넷. 행은 4개인데 컬럼은 몇 개? 컬럼은 1개. 컬럼 이름은 얘가 컬럼 이름.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공백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컬럼 이름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심지어 여기 있는 AAA까지도 이것도 전부 다 그 실제 값이라고 분리가 되지 않은 구분이 되지 않은 값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때 사용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파라미터는요. 우리 문서 잠깐 좀 보시면 SAP 이거 뭔가요? separator라는 뜻 아닌가요?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separator 문자열을 주면 되고 그죠? 문자열을 아규먼트로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디폴트 값은 쉼표.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쉼표를 구분자로 해서 값들을 분리를 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우리가 얘를 파라미터를 주지 않았을 때 쉼표를 구분자로 해서 값들을 구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얘는 왜 아직도 없애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델리미터는 SEP랑 똑같은 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SEP에 구분자 문자를 넣어도 되고요. 델리미터에 구분자 문자를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SEP나 델리미터나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파라미터를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SEP. 그죠? 자, 그 공백을 넣으실 때 하나 이상이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S는 자, 요거는요, 그, 백슬래시, 그리고 S, 이렇게 쓰면 요 공백이란 뜻이잖아요. 공백. 공백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의 의미는 공백이 한 개 이상이란 뜻이에요. 한 개 이상. 이때 백슬래시 두 개 써주시면 돼요. 두 개 써주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쭉 다 실행하시면 되죠. 컨트롤 F10 해볼까요? 네, 원하는 대로 됐죠. 자, 심지어 readCSV가 어디까지가 컬럼 이름이고 컬럼 레이블이고 어디가 컬럼 레이블이고 어디가 행 레이블인지도 스스로 판단을 했어요. 이게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줄에는 첫 번째 줄에는 공백으로 구분이 된 게 세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컬럼이 세 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줄을 보니까 두 번째 줄은 공백으로 구분된 게 네 개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거는 행의 레이블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일 위쪽에,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 있는 거죠. 여기를 비워두고 쭉 가는 거예요. 비워두고 쭉 가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아, 컬럼이 세 개밖에 없는데, 컬럼 이름이 ABC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는 컬럼 이름 개수보다 하나가 더 많으면, 이렇게 하나가 더 많으면, 앞에 있는 거는 행 레이블이구나, 라고 자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이 4개고요. 컬럼이 3개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밑에 인포 보시면은요, 인덱스, 인덱스는 행 인덱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행 인덱스가 4개가 있다라고 하고 있죠. 4개. 그리고 여기가 보통 우리가 그동안 제일 많이 봤었던 게 레인지 인덱스였었잖아요. 그죠? 레인지 인덱스가 아니죠, 지금. AAA부터 DDD까지. 그러니까 문자열로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0, 1, 2, 3, 4 자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레인지 인덱스가 아니라 그냥 인덱스예요. 그냥 인덱스고 그 다음에 컬럼은 3개가 있다. 이렇게 컬럼은 3개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컬럼 번호 0번, 컬럼 번호 1번, 컬럼 번호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컬럼 번호가 0, 1, 2가 있는 거고요. 컬럼의 이름은 ABC, 파일에서 읽어온 거고요. 읽어온 거고,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보시면 전부 다 실수 값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전부 다 실수 타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SEP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SEP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SEP와 델리미터는 같은 파라미터예요. 요거는 주석으로만 적어드릴게요. SEP와 델리미터라고 미터 E였나요? I였나요? I가 맞죠. 델리미터. 음.
SAP와 델리미터는 같은 파라미터예요. 그러니까 굳이 델리미터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미터는 같은 파라미터다라고 생각, 동일한 의미의, 같은 의미의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SAP 만약에 그 탭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으면 탭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으면 여기를 백슬래시 t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백슬래시 t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쉼표가 아니라 컬런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컬런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경우는 여기에 문자열로 컬럼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SAP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서 할까요? 그냥 여기에서 그 EX 3번 DX는 행 인덱스 EX 3번 CSV라고 할게요. 그런 CSV 파일은 행 인덱스들을 가지고 있었던 파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이렇게 행의 인덱스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레인지 인덱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0, 1, 2, 3, 4 레인지 인덱스가 아니라 파일이 가지고 있었던 행 인덱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되셨죠? 되셨죠?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생긴 그 CSV 파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그 EX4번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걔는 그 컬럼 그 헤더와 어, 얘는 컬럼 레이블과 데이터 이외의 주석 등을 포함하는 파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파이 데이터북에, 파이 데이터북에 GitHub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샘플스 폴더 보시고요. EX4번 볼게요. EX4번.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어디 갔지? 로우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 로우라고 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음.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파일들도 있어요. 앞에 파일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컬럼 이름들, 그 다음에 뭐 각 컬럼들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실제 데이터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파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딱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CSV 데이터들만 있는 CSV 파일과 그 다음에 그 CSV 파일을 설명하는
그 데이터 설명 문서를 따로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제공되어지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파일 하나에다가 텍스트 파일 하나에다가 컬럼 레이블들, 그 다음에 데이터들, 그리고 그런 것 이외에 이 파일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한 설명 주석들. 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레이블이고 어떤 부분은 데이터인지를 read CSV한테 주시면 돼요. 주시면 되는데 그때 사용할 파라미터는 무엇을 사용하시면 되냐면요. 제일 간단한 게 여기 여기 보시면 header names 이거예요. skip rows가 제일 간단합니다. skip rows. 이게 스킵이 생략하다, 건너뛰다 이런 뜻이잖아요. 행들을 건너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킵 후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설명이 그 파일의 제일 끝에만 있는 경우, 어, 주석이라든가 불필요한 내용들이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서는 안 될 내용들이 파일의 제일 끝에 있는 경우, 그때는 스킵 후터를 사용하시면 돼요. 스킵 후터. 아니면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행들을 제거를 하실 때는 skip rows를 사용하시면 돼요. skip rows. 이 skip row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밑에서 보시면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 있죠. skip rows는 이렇게 넘기래요. 숫자 하나를 주거나 아니면 숫자들의 리스트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줄을 건너뛸 거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런 식으로 몇 번째 줄을 건너뛸 거다라고 할 때는 숫자 하나. 만약에 건너뛰어야 되는 행들이 많으면 행 번호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넘기면 된다예요. 또는 컬러블이라고 돼 있죠. 컬러블. 컬러블이라고 하면 호출할 수 있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콜러블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함수를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를 넘긴다는 얘기는 밑에 예제도 있지만 람다 표현식으로 넘겨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번호가 있으면 행번호들 중에서 무엇을 리턴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 람다 표현식을 넘겨도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들의 리스트를 쓰는 게 제일 낫겠죠. 자, 그러면 이런 파일을 읽어볼게요. 이런 파일을 EX 4번 그리고 패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일 주소를 아까 제가 복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이 주소를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실행하시면 되고요. 그럼 EX 4번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pandas.read csv 하시면 되고요. 4번 패스를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뭘 주시면 되냐면 스킵 이렇게 해보시면 스킵이 들어간 파라미터들이 몇 개가 있죠. 로우스. 아까 리스트 주면 된다 그랬죠. 리스트. 자, 이거는 파일 내용을 아셔야 돼요. 몇 번째 줄, 몇 번째 줄, 몇 번째 줄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행 번호도 인덱스예요. 행 번호도 인덱스이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합니다. 0, 1, 여기 2, 3, 4, 5, 6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필요 없는 행들은 번호가 몇 번, 몇 번, 몇 번이에요? 0번, 2번, 3번이죠. 이거 건너뛸 거죠. 여기도 건너뛸 거죠. 여기도 건너뛸 거죠. 그럼 0번, 2번, 3번을 건너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스킵해버리면 0번과 2번과 3번을 스킵해버리면 남는 거는 1번, 4번, 5번, 6번이 남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남는 것들 중에서 첫 번째는 컬럼 이름으로 생각을 할 거고, 나머지는 데이터 프레임의 행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read CSV의 기본 동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주의하실 거. 행 번호라고 해서 1번부터가 아니에요. 행 번, 파이썬의 99%는요, 인덱스라고 하면 항상 0부터 시작합니다. 0부터 시작하지 않고 1부터 시작하는 게 간혹 있기는 한데 정말 얼마 안 되고요. 인덱스 아니면 번호 이러면 0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부터 이해 이해되셨습니까? 음. 그러면 여기에 스킵 로우즈를 0번, 2번, 3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출력해 볼까요? 4번 df 출력해 보시면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죠. 그죠? 그리고 0, 1, 2라고 하는 레인지 인덱스는 자동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0, 1, 2라고 하는 인덱스는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킵한 거 이외에 인덱스 1번 라인이 있었잖아요. 인덱스 1번 라인이 컬럼 레이블로 사용이 됐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가 실제 행들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EX 4번 데이터 프레임 인포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인포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네, 보셨습니까? 잘 되죠? 어, 자, 여기서 몇 가지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어떤 파일이 있어요. 근데 그 파일이 뭐 CSV나 텍스트와 같은 그런 파일이에요. 이런 파일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 사용하시는 게 판다스의 read CSV를 사용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대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요, 우리가 파이썬 코드로, 파이썬 코드로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저장하고 싶어요. CSV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 보통 여러 군데에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요. CSV든 엑셀이든 텍스트 파일이든 여러 군데에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들을 이제 우리가 머지를 해요. 합쳐요.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요. 그럴 수 있겠죠. 어,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그렇게 합치는 작업은 파이썬 코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팀원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럼 파일로 저장해서 그 파일을 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려면 CSV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to CSV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변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 변수가 있겠죠? 그 데이터 프레임 변수에서 점을 쓰시면은요,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이름들이 쭉 보이죠? 그게 메서드잖아요. 그런 메서드 중에서 to로 시작하는 메서드들을 찾아보세요. to로 시작하는 메서드들을 찾으시면 그 중에 toCSV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얘가 무엇을 해준다?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장 경로까지 주셔야 되겠죠.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아까 위쪽에 EX4번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EX4번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쵸? 자, 이 EX4번에다가 간단하게 컬럼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어, 그냥 예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EX4번, DF, 새로운 컬럼 추가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가 컬럼 이름 써주면 되죠. 뭐, 테스트, 뭐, 임시, 이렇게 할까요? 임시. 컬럼 이름은 임시라고 하고, 저장하는 거는 테스트라고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거는 무슨 일을 한 거냐면, EX4번 데이터 프레임에, 그죠?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에 파생 변수를 추가한 거죠. 새로운 컬럼을 추가한 거죠. 정말 추가가 잘 됐는지 한번 볼까요? EX4번 DF 하고서 출력 한번 해보세요. 아까는 메시지까지밖에 없었죠. 이번에는 템프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같은 값들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뭐 우리가 데이터를 두 군데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다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지금. 자, 얘를 저장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거는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중요한 거는 얘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EX4번 DF고요. 여기서 점 하시는 거예요. 메서드 사용하시려면 점. 그리고 to로 시작하는 메서드들을 찾아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read CSV가 있었죠. CSV로 저장하는 to CSV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read 엑셀이 있었죠. read 엑셀. 그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엑셀로 저장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read의 반대가 되는 함수들이 거의 대부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to CSV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반드시 파일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ex4번.csv 우리 그 콜앱하고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결하진 않았어요. 연결하진 않았죠. 지금 보시면 여기 폴더 버튼 있잖아요. 폴더 버튼 클릭해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랑은 연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이 파일은 어디에 저장되는 걸까요? 현재 콜앱의 런타임 환경에다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런타임 해제되고 없어지면 당연히 없어지는 파일입니다.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싶으시면 우리 파일 라이트를 할 때처럼 파일 라이트 할 때처럼 구글 드라이브 연결해 주시고요. 마운트 해 주시고 그 경로로 파일 이름 만들어서 저장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음. 자, 일단 이렇게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세요. 에러가 없죠. 에러가 없으면 이건 정상적으로 CSV 파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 옆에 보세요. 만들어졌죠. 그죠? 이 폴더 버튼 클릭하시면 돼요. 폴더 버튼. 자, 만들어진 거 더블 클릭해서 옆에서 열어서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0, 1, 2, A, B, C, D, 메시지 템프 하고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실제로는 여기 요
그 문서처럼 생긴 버튼이 있어요. 문서처럼 생긴 버튼이 있는데 실제로는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게 여기가 실제로 파일에 작성된 내용이에요. 단순 텍스트 파일이고 쉼표로 구분돼서 만들어져 있었겠죠. 그죠? 이게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파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뭐까지 작성이 됐어요? 첫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쉼표부터 시작해요. 맞아요? A, B, C, D 메시지 템프가 아니라 쉼표부터 시작하면서 A, B, C, D 메시지 템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값이 없고 두 번째부터가 A, B 순서대로 A, B, C, D 이렇게 나간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쉼표 개수와 콤마 개수하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콤마 개수 같아야 돼요. CSV 파일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앞에 0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행 인덱스. 행 인덱스가 CSV 파일 자체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그래도 이 파일 read CSV 하면 그대로 만들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아까 위에서 그런 거 봤었잖아요. A, B, C 이런 식으로 그 행 레이블들이 있는 경우도 read CSV는 제대로 잘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음.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요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경우에 그 행 인덱스, 행 레이블도 CSV 파일에 저장이 돼요. 쓰여집니다. write가 됩니다. 만약에 그게 싫다. 사실 행 인덱스는 실제 값들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EX 4번 데이터 프레임 2 CSV. 자, 이번에는 EX 4번 밑줄, 노 레이블, 노 인덱스라고 할까요? 노 인덱스. 인덱스 없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파일 이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에 index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를 false로 주시면 돼요. 네,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시면 여기 파일이 만약에 자동으로 갱신이 안 되면 새로 고침하시면 갱신이 될 거예요. 바로바로 갱신이 안 되면 새로 고침하시면 될 겁니다. 네. EX4 noindex라고 하는 CSV 여기 만들어졌죠. 더블 클릭해서 볼까요? 자,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A, B, C, D 1, 2, 3, 4 이렇게 만들어졌죠. 맞아요. 행 인덱스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여기 파일 볼까요? 파일 보시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행 인덱스 제외하고 이렇게만 여기 있는 내용들만 write가 된 거죠. 컬럼 이름들과 컬럼 이름들과 그리고 데이터들만 write가 됐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CSV를 작성할 때, CSV 파일을 write 할 때, 행 레이블도 포함해서 write를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만, 요 정도만 주의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네. with CSV가 정말 그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 별로 생각할 게 그렇게 몇 가지 파라미터만 설정을 해주시면은요,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렵지 않으시죠? 리드만 하는 거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